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예약집을 받았거든요. 표지가 깔끔해서 좋죠. 네, 마음에 쏙 듭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분량이 280페이지 분량이더라고요. 280페이지. 어쨌든 기본서와 예약집을 비교해 보니까 기본서에 여러 가지 군더더기 있잖아요. 그걸 많이 가지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5, 6월 달 예약집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또 이 예약집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편해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5월 달부터는 기본서를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만 갖고도 충분히 우리 시험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 6월 달은 예약집 수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이제 4월 달 마지막 수업입니다. 감정평가만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1차 과목 학교론과 민법이잖아요. 두 과목. 이제 시험은 6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 어쨌건 60점이 학교 카타인이잖아요. 민법과 학교는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는 과목. 그 자신 있는 과목은 가능한 70점을 넘겨야 됩니다. 또 1차는 필히 한 과목은 어렵게 나오고 한 과목은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 어렵고 한 과목이 쉬운데 둘 다 60점 그런 점수를 받아야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쉬운 과목은요 점수를 70점 넘겨야 되고 어려운 과목은 50점 넘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학교론, 민법 둘 중에서 전략 과목을 정해놔야 됩니다. 70점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1차는요 아주 여유있게 안전빵으로 합격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이쪽을 계속 지켜봤지만은 1회 때부터 올해 시험까지 지켜보고 있지만은요 전반적으로 학교론이 공부량이 적어요. 민법과는 공부량도 적지만은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점수를 잘 받기에는 학교론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올해 시험도 70점은 학교론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학교론을 70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루고루 잘해야 됩니다. 고루고루. 특히 오늘 공부하게 될 감정평가는 있죠. 이 파트만 자신감이 생겨버리면 70점 거뜬히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감정평가만 나왔다면 맥을 못 쳐요. 감도 못 잡고 완전히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만 잘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시면 감평은 충분히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감정평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무엇 때문에? 학교론 70점을 넘기기 위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594페이지예요. 594페이지. 차트 2장입니다. 부동산 가치이론. 아주 중요해요. 제가 지켜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론은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하는 작업이잖아요. 특히 제가 저도 실무를 하고 있으니까 중개도 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많은 공인중개사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 밑에서 배출된 많은 수험생들이 많거든요. 편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중개 실무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많이 써먹어요. 감정평가. 왜냐하면 중개하는 자체가 매매, 임대차,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원리에 대해서 항상 이 고객과 대화 중에, 상담 중에 이 용어들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정평가론 하게 되면 우리 시험 합격 당락을 떠나서 합격하시더라도 이 부분이 써먹을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가 되겠어요. 자, 이 파트는 오늘 필기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시면 필기가 한 80%, 90%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기는 이제 편하게 줄여줬습니다.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먼저 감정평가는 목차가 5개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1장 기초이론, 2장 가격 형성 원리, 3장 3방식, 4장 물건별 감정평가,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지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장 동그라미, 가격 형성 원리 있죠. 얘가 오늘 진도를 나갈 부분입니다. 정확히 2시간 반 걸려요. 3장 3방식은요, 1월달, 2월달 4시간 풀로 수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난 1월, 2월 과정을 4시간 한 번 더 반복해서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요, 1월달, 2월달 수업하면서 조금 이제 이론이 어려워서 빠뜨린 부분을 좀 보충해 드릴 거예요. 다음에 5장 동그라미 5번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래서 오늘은요, 2장 가격 형성 원리와 5장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보니까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가 나와요. 그럼 이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보게 되면 도무지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격 형성 원리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공부하는 방법은요,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는 먼저 숲을 먼저 봐야 됩니다. 큰 틀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서는요, 그 큰 틀이 없잖아요. 그냥 나무 한 그릇씩만 전부 다 소개하고 있으니까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형성 이 과정은 우선 전체 숲을 그린 다음에 나무 한 그릇씩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오늘 수업은요, 칠판 처음부터 쭉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해서 전체 숲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만 잘 따라오시면 관념평가 파트 부분도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먼저 네모 부동산 가격이 나와요. 부동산 가격. 자,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를 한다고 부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부동산 가격은 우리 감정평가하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을 똑같은 말로 시장가치라고 불러요. 같은 말입니다. 시장가치. 그리고 따로 지가공시법이 나옵니다. 지가공시법을 보게 되면 이 부동산 가격을 적정가격 이렇게 불러요. 적정가격.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가격인데, 자, 어떤 경우는 시장 가치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적정 가격,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부동산 가격만 나왔다면 같은 말로 시장 가치 또는 적정 가격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항상 가격만 나왔다면 바로 시장 가치나 적정 가격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강의 노트는 자, 빈네모죠. 수요 공급을 넣어주시면 돼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격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부동산 가격의 첫 번째, 아래 보니까 네모 1번 나오죠. 가격의 일반 이론. 이것부터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가격의 일반 이론. 얘는 뭐냐면요, 결국 부동산 가격과 일반 재화 가격의 다른 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공부하는데, 첫 번째 부동산 가치와
부동산 가격의 차이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입니다. 세 번째가 부동산 가격의 특징입니다. 가격의 특징. 다음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은 시장 가치라고 쓰니까 시장 가치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만 공부하시면요, 정리가 완벽합니다. 우리 시험 여기까지만 물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 기본서는요, 594페이지입니다. 얘가 페이지는 59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보통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다시 부동산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부터 알자. 그래서 바로 부동산 가격 발생률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네모되어 있죠. 부동산 가격 발생률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유용성입니다. 두 번째가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세 번째가 유효수예요. 이 세 가지가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줄여서 유상유 이렇게 불러요. 유상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유상유 세 가지의 상호작용에서 가격이 발생이 된대요. 가격이. 첫 번째, 유용성은 이렇게 수요를 움직입니다. 유용성. 유용성과 똑같은 말이 바로 효용이죠. 효용. 일반적으로 유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용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수요가 증가되잖아요. 수요가 증가되는 만큼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다음에, 자, 희소성은 공급을 움직입니다. 공급을 움직인다. 결국 희소 가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공급이 귀하다. 공급이 부족할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유효수는 구매력이죠. 동료의 수요가 붙으니까 얘는 수요를 움직입니다. 결국 이 유상유 3자에서 수요와 공급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격은 구체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발생 요인은 우리 교재는요, 609페이지를 펴봐 보실래요? 609페이지. 자, 609페이지 보니까 유상유 보입니까? 발생 요인. 보이죠? 그죠? 예. 바로 609페이지입니다. 자, 지금은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이 전체 숲을 보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어서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 유상유 세 가지 또 영향을 미치더라. 영향을 미치는 힘을 말해요. 이것을 세 번째 가격 형성 요인 이렇게 불러요. 가격 형성 요인입니다. 형성 요인은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죠. 일반 요인, 다음에 지역 요인,
다음에 개별 요인 세 가지입니다. 얘를 줄여서 일지계 이렇게 불러요. 일지계 세 가지입니다. 일지계 세 가지. 따라서 일지계 이 세 가지가 유상유, 삼자 이렇게 각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일지계 형성요인 얘는요 우리 교재는 605페이지를 펴보실래요? 605페이지. 자, 605페이지 보니까 형성요인 보이죠? 60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을 보니까 얘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얘가 뒤에 나와 있고. 이러면 공부가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섞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605페이지 일지계 형성요인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일반 동사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얘는 오로지 부동산에만 존재합니다. 얘는 부동산 특유의 요인입니다. 부동산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이 두 가지를 잘 분석하자. 그래서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게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개별 분석입니다. 얘가 이제 네 번째 네모죠. 네 번째 네모. 바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결국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매우 중요한데요. 얘는 어떤 분석이지? 가격 형성 요인 중에서 일지계 중에서 요 두 개 분석입니다. 결국은 가격 형성 요인 분석입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 책은요 627페이지 펴보실까요? 627페이지. 자, 지역 분석과 결국이 나와 있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얘는 62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 흐름이다. 전체. 이 전체 흐름에 전반적으로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하더라. 그러니까 수요 공급, 유상유, 일지계, 지역 결분성입니다. 이 전체에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한 것이 바로 네모 5번. 부동산 가격 지원칙입니다. 지역 결분성 613페이지죠. 613페이지죠. 페이지 잘못 적었네요. 그죠? 613페이지. 가격 지원칙이 627페이지입니다. 627페이지. 자, 627페이지 펴봅니다. 가격 지원칙이 나오죠? 예. 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때 가격 지원칙은 총 13개 지원칙입니다. 조금 공부하는데 힘이 들 거예요. 13개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13개 원칙 중에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모되어 있죠. 빈 네모. 이 빈 네모가 뭐냐? 바로
최유효 사용의 원칙입니다. 최유효 사용의 원칙입니다. 또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자, 말이 기니까 저는 긴 단어를 싫어해서요. 최유효 사용을 줄여서 최사라고 줄여서 부를게요. 따라서 13개 원칙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원칙은 바로 최사 원칙입니다. 최사. 결국 이 최사가 반영된 게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동산 가격은 이꼴 무슨 가격? 똑같은 말로 최사 가격입니다. 최사 가격. 최사가 반영이 된 게 부동산 가격입니다. 항상 부동산 가격은 최사가 반영이 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이꼴 최사 가격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항상 부동산 가격 지원칙은 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최사 원칙. 따라서 가격 지원칙은 모두 13개 원칙인데 가장 중심이 되는 최사 원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단어가 4개 나오죠. 첫 번째, 최사의 토대가 되는 원칙입니다. 토대 원칙. 다음에 최사의 내부 원칙이 나와요. 다음에 세 번째가 최사의 외부 원칙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최사와 가장 거리가 먼 원칙이 나옵니다. 따라서 결국 가격 제원칙은 가장 중심이 되는 최사 원칙을 중심으로 나머지 관계만 공부하시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13개 원칙, 이런 것들이 이상의 전체의 모든 흐름에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하면서 감정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감정평가의 50%, 절반은요, 여기까지가 전체 숲이 되는 거예요. 요 아웃라인을 머릿속에 딱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책을 본다.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모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총 5개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이 틀을 잡아놓고 숲을 본 다음에 이제부터 뭐죠? 첫 번째 네모 1번. 1번에 대한 논점을 쭉 공부하시고요. 다음에 유상유가 뭐냐? 일찍이가 뭐냐? 적분석과 결분석이 뭐냐? 지원식이 뭐냐? 풀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평은 50%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틀을 잡고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만 틀만 잡아버리면 감정평가는 의외로 수월합니다. 다시 우리 시험은요. 이 파트에서는 특히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가격 지원칙입니다.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거 2개만큼은요. 눈만 착 감아도 여러분이 쫙 돌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 워낙 출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최근 문제를 분석하니까 최근 시험은요. 사실은 얘가 훨씬 더 많이 나는데 여지껏. 최근 시험은 얘를 계속 많이 묻더라고요. 특히 작년 시험 32회 때 또 얘가 나왔거든요. 예. 출제위원들은요. 하루를 자꾸 얘만 자꾸 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이제는 얘를 물을 때가 됐단 말입니다. 어쨌건 요 2개 파트는요. 항상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묻습니다. 항상 출제가 돼요. 한 가지만 더. 일반 여름에 있죠. 얘도 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요 별표하고 요 별표가 크기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죠? 예. 얘는 엄청 중요한데 얘는요 좀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 형성리는 크게 별표가 3개인데 2개가 정말 중요한 게 뭐지? 제 원칙, 제 개별 분석. 3등이 뭐지? 가격의 일반 이론입니다. 되시겠죠? 예. 이렇게 숲을 딱 전체를 보시면서 이제 포인트 3가지만 제대로 하시면요 이미 간평 50%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숲 전체를 전부 다 그려들었습니다. 자, 요 틀에서 이제 하나씩 나누어서 이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부터 봐요.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의 일반 요인이다. 얘는 뭐냐면요. 부동산 가격하고 일반 동산하고 차이점은 뭔 차이점? 가장 먼저 요 4가지인데요. 4가지. 근데 또 우리 시험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 종전에는 얘가 많이 나왔어요. 가격의 특징. 그런데 요즘은요. 얘는 별로 안 묻고 자꾸 묻는 것이 얘를 자꾸 물어요. 가치와 가격. 그러니까 목차 넷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묻는 것이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 얘를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치, 가격부터 먼저 봐요. 가치, 가격. 그러면 가치, 가격은 597페이지입니다. 597페이지. 네모 4번 나있죠. 가치, 밸류와 가격, 프라이스. 자, 가치, 가격은요. 맨 밑에 보니까 네모 긴 박스 보이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다가 단어 하나만 밑줄하세요. 자, 첫 번째 항목이 밑줄합니다. 가치 이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예, 이걸로 이해하자. 옮겨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가치 이꼴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이다. 이걸로 풀어쓰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이해하지? 한 장만 넘겨줍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표가 나와요. 가격은 프라이스, 가치는 밸류다. 나왔죠? 가격은 프라이스, 가치는 밸류다. 자, 오른쪽에 편익 있죠? 편익은 X. 보지 마세요. 쓸데없어요. 첫 번째, 가격, 프라이스는 두 번째 칸 보시면요. 자, 특정 부동산의 교환의 대가로서 밑줄입니다. 시장에서 매매된 값 밑줄. 시장에서 매매된 값, 즉 매매 금액입니다. 매매 금액. 그러니까 가격은요. 시장에서 매매가 된 금액이다. 매매 금액. 다른 말로 시장에서 지불된 금액을 말해요. 자, 지불된 금액이 다른 말로 매매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가치 밸류는요. 두 번째 칸 밑줄입니다.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가 밑줄. 가치는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이 개념만큼 알아야 됩니다. 그대로 물으니까. 그럼 이제 요 관계가 뭘 말하느냐. 자, 예를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예를 들면 1억짜리 땅이 있습니다. 누가 사더라도 1억이 매매가 돼요. 얘가 무슨 가치죠? 바로 시장 가치. 시장 가치.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1억짜리 땅이 있는데, 그런데 이 소유자가
현금이 워낙 급해요. 다음 달 외국으로 이민 가다 보니까 급하게 팔아야 됩니다. 급하게 팔면 어떻게 팔죠? 싸게 팔아야지. 겁매. 그래서 20% 싸게 팔자. 자, 얼마에 팔았습니까? 얼마? 8천만 원이죠. 그래서 워낙 급한 나머지 8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매매된 금액은 1억입니까? 8천만 원입니까? 요거잖아. 8천이 바로 시장에서 매매가 되었잖아. 얘가 뭐지? 프라이스, 가격. 가격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시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부동산 가격은 적정 가격이나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안 봐준단 말입니다. 설령 이렇게 싸게 매매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고쳐서 적정 가치를 매게 됩니다. 시장 가치.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얘가 진정한 가치거든요. 얘가 바로 가치, 밸류가 돼요. 1억이.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1억짜리 땅을 1억에 팔았다. 이게 보통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가격과 가치가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가치는 늘 1억입니다. 누가 사더라도. 파는 거는 1억에 팔 수도 있고 8천에 팔 수도 있고 1억 2천에 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가치는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가치는 언제나 한 개입니다. 언제나 한 개야. 가격은 한 개다 여러 개다? 여러 개야. 비싸게 팔 수도 있고 1억에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치는 언제나 한 개인데 가격은 여러 개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니까 적정 가치가 얼마라고 했다? 1억. 매매금은 얼마예요? 8천만 원. 결국 싸게 팔았잖아요. 오차가 얼마 생겼지? 2천만 원. 이만큼 싸게 팔았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이 5천 원은 말하죠? 5천 원. 비싸게 팔았다, 싸게 팔았다. 어느 정도 개별적인 사정이 개입된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니까 적정 가치가 1억 나오잖아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다시 자, 가치 밸류는 1억입니까? 8천만 원입니까? 1억. 매매된 금액, 가격, 프라이스는 얼마? 8천. 되시겠죠? 오차만큼 갭이 생기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 합격을 했어요. 기분 좋겠죠. 그럼 이제 자격증 갖고 실무를 해야지. 실무를. 예. 그러면 공인중개사는요.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주는 전문가잖아요. 중개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요. 1억의 전문가이겠어요? 8천만 원의 전문가이겠어요? 중개사는 뭐지? 바로 매매의 전문가입니다. 매매 임대차. 1억짜리를 8천에 팔아줄 수도 있잖아요. 싸게 팔아달라고 해서 싸게 팔아줘야지. 그렇잖아요. 한 번 더. 중개사는 1억의 전문가다, 8천의 전문가다. 8천. 결국 공인중개사는요. 가격의 전문가입니다. 가격의 전문가. 반면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은 항상 시장가치, 이거 시장가치입니다. 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감정평가사가 돼요. 평가사는 가치의 전문가, 밸류. 중개사는요, 가격의 전문가, 프라이스. 이걸로 끝.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것을 막 바꿔서 묻는 거예요. 바꾸면 틀린 답이 돼요. 그럼 이제, 자, 가치는 여러 개고, 가격은 하나이다. O입니까? X입니까? X. 이제 다 이해가 되셨잖아요.
하나만 싹 바꿔서 묻는 거예요. 그럼 또 추가적으로 이 가격은요, 매매된 금액이잖아요. 지불된 금액이잖아. 예. 그러니까 얘는 주로 언제 값이지? 과거의 값이 돼요, 과거에. 과거의 값이다. 첫 번째 감 보니까 과거의 값 나 있잖아요. 과거에 매매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가치는요, 장래 모든 편익이 현재 가치니까 바로 현재의 값이다. 이런 바로 현재의 값이 돼요. 현재의 값이다. 이런 것도 바꿔서 묻게 되면 틀린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가치, 밸류, 가격, 프라이스.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두 번째, 가격 이중성. 자, 이중성은 우리 책을 보게 되면 595페이지. 595페이지. 가격 이중성. 자, 재판 봅니다. 가격 이중성이 뭡니까? 다시 이 그림 보시면서. 자, 일반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럼 다시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또 수요와 공급에 이렇게 영향을 또 주는데 거꾸로. 얘가 뭡니까? 가격의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예. 그래서 모든 가격은요,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되고 또 영향을 주고, 주거니 받거니, 뭐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이중성만 딱 나왔다면요, 가격이 출제된 적이 있는데, 얘는 뭐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에 근거되는 원칙은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네모되어 있죠. 여기다가 수요 공급만 적어주면 돼요. 수요 공급. 넘어갑니다. 우리 시험에서 나왔다.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의 근거 원칙은 무슨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 끝. 그래서 이 단어만 떠올렸다 하면 제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의 특징입니다. 자, 특징은요, 아래 보니까 네모 3번 부동산 가격의 특징. 자, 책에서 뭐 가치하든 가격에 관계없어요. 가치는 뭐 시장 가치, 가격이면 적정 가격이다. 그래서 가치를 쓰건 가격 쓰건 관계가 없습니다. 1번 목참하시면 돼요. 1번 부동산 가격은 교환에 대한 가격과 가격 밑줄, 용익에 대한 임대료 표시나 임대료 밑줄, 가격과 임대료 표시된대요. 2번 부동산 가격은 밑줄입니다.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 밑줄. 다음 페이지 제목 3번 부동산 가격은 밑줄입니다. 장기적인 고려하에서 형성 밑줄. 4번 부동산 가격은 밑줄입니다. 개별적 동기 밑줄. 자, 요 네 가지입니다. 5번, 6번, 7번은요 보지 마세요. 네 가지 마시면 여기서 시험 묻고 잘하는 겁니다. 네 가지 마시고. 네 가지 나왔네.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은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된대요. 두 번째,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입니다.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이다.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하에서 형성이 된다.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이 된대요. 네 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앞에 계신 분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총각이세요? 아저씨세요? 아니,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총각이잖아. 예. 그래서 여기까지 물을게요. 왜 물었나 하면, 암기를 위해서요. 자, 이제 총각이니까 이제 원래 뭐 나이까지 물으면 결례가 되겠고,
원래 시험 꼭 학기 가시고 이제 뭐 한 30 넘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장가를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래 시험 학기부터 하시고, 두 번째 빨리 장가 가서, 다음에는 장가 가서 가소장가 암기껏 가소장계 네 가지입니다. 빨리 장가 가서, 장계 가서, 가소장계 네 가지입니다. 따라서 가격에 특징하게 되면 강의노트 암기 4칸 나와 있죠. 거기다가 가소장계 네 가지만 적어주면 돼요. 네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먼저 항상 얘는요 동산과 비교해요. 부동산은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로, 특히 임대차 시장이 발달이 되었잖아요. 자, 우리가 편의점에 가요. 편의점 가서 담배를 사면 되게 담배 한 갑에 4,500원 하죠. 예. 그게 뭡니까? 가격이지. 일반 재화는요 주로 가격입니다. 편의점 가서 담배 한 갑 임대해 주세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예. 동산은요 임대차가 없어요. 그러나 부동산은요 특히 임대차 시장, 임료 시장이 크잖아요. 얘가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 가격입니다. 권리 가격입니다.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한 갑 사게 되면 돈 4,500원 주고 담배 한 갑 받아오잖아요. 즉 담배가 물건 자체 가격입니다. 부동산은요 땅을 떼갖고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그 땅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의 가격입니다. 권리 가격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 배려 생성이 된다. 일반 동산은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편의점 가서 돈 4,500원 주고 현재 담배 한 갑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골에 임야를 사요. 또는 전답을 사요. 그럼 현재 땅 보고 삽니까? 미래가치 보고 삽니까? 미래가치 보고 사는 거지. 미래가치 보고. 그러니까 뭐지? 장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동산은 현재 가격인데 부동산은 항상 장래를 보고 산단 말입니다. 네 번째, 개별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동산은요 개별적이 없어. 마트 가서 4,500원 딱 주게 되면 담배는 똑같은 담배 에세 한 갑 4,500원인데 다른 가격이 없잖아요. 항상 동질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요 1억짜리를 8천에 팔 수도 있고 1억 5천에 팔 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비싸게 싸게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형성이 된대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특징하게 되면 빨리 장가 가서 가소장계 네 가지입니다. 암기되었어요. 다음에 네 번째, 시장 가치. 자, 시장 가치가 뭡니까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다. 평가사가 구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가격이 똑같은 말로 시장 가치 또는 적정 가격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치가 나오고 가격이 나와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이때 가격이 되면 적정 가격을 말하고 가치하면 시장 가치를 말해요. 자, 이때 시장 가치가 또 뭡니까? 시장 가치가. 시장 가치는요,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600페이지입니다. 600페이지 보게 되면, 자, 시장 가치가 바로 부동산 가격이죠. 평가사가 구하는 가격입니다. 1번 개념 보게 되면 기억번. 시장 가치란, 자, 대상 물건이 문장이 기네요.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물건 내용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의 가액을 말한다. 규칙 제2조 1호. 무려 약 4줄이 나왔어요. 시장 가치는요, 너무 길어서 이랑 똑같은 지문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 거예요? 길어서 안 나와요. 길어서. 그래서 요 4줄을 분설해서 풀어놓은 게 2번 요건. 자, 지금부터
제목 4개 밑줄입니다. 기획번 동상적 시장 밑줄, 니은번 출품 견해 합리성 밑줄, 디귿번 당사자의 정통성 밑줄, 리을번 거래의 자발성, 주로 자발성은 자연스럽다, 자연성을 고쳐주고요. 거래의 자연성. 똑같은 말이지만 거래의 자연성입니다. 4가지. 자, 옮겨서 봅니다. 자, 시장 가치 조건 첫 번째,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다음에 출품 견해 합리성입니다. 세 번째가 거래의 자연성입니다. 네 번째가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네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오전반 수업을 듣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오전반보다는 야간 수업 할 적에 이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안쓰러워요. 왜냐하면요, 오전반 학생들은 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야간반 수업을 듣게 되면 주로 직장인들이죠. 직장. 그러면 하루 종일 직장에 시달리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학원에서 또 7시부터 밤 10시 넘도록 수업 다 듣고 이제 집에 가게 되면 와,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피곤해 쩔어요. 밤 10시 넘어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도착하면 밤 11시가 되겠지. 그렇잖아요. 밤 11시 돼가지고 뭐 세수하고 뭐 좀 쉴 준비하게 되면 금방 12시가 돼요. 자정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언제 공부를 합니까? 또 결혼을 하셨다면 공부도 힘들겠지만요. 사람이 사람인지라 그래도 한 번씩은 부부끼리 거시기도 해야 되겠죠. 부부관계요.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 언제 합니까? 밤 12시 자정에. 그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공부하다 보니까 한 번씩 거시기 하자 하게 되면 언제? 밤 12시. 자정이죠. 자정의 부부가 통합합니다. 자정에 통합한다. 통합자정, 통합자정, 암기권, 통합자정입니다. 통합자정. 부부가 언제 통합한다? 자정에. 그래서 통합자정 4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상적인 시장. 합리성이죠. 출품견의 합리성입니다. 자연성이죠. 거래 자연성입니다. 정통성이죠.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이 4가지를 모두 엔더 조건 다 갖춰야 돼요. 모두 다 갖추게 됐을 때 비로소 시장 가치가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만 어긋났다 또는 2개가 어긋났다 하나만 빠지더라도 시장 가치가 아닌 게 되어버려요. 시장 가치 2배의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통상적인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들 KB 아파트는 주로 KB 시세 보면 다 나오잖아요. KB 얘가 이겁니다. 통상적인 시장. KB 시세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무수히 많잖아. 이런 시장이 바로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또는 네이버 부동산 매물이 있잖아. 예. 팔자도 무수히 많고 사서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시장이 바로 통상의 시장. 여기서 거래되면 주로 얘가 되거든요. 시장 가치가 돼요. 두 번째, 출품견의 합리성은 다른 말로 충분한 기간을 말합니다. 충분한 기간. 여기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보통 충분한 기간이 되면 석 달 내지 넉 달을 말이에요. 실무적으로. 석 달, 넉 달. 석 달, 넉 달. 예를 들면 한겨울철에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한겨울철 1월달에 매매 잘 안 되잖아요. 언제 매매되는가요? 3월달, 4월달, 이사철 되니까 팔리더라.
그러니까 보통 한 여름철이나 한 겨울철에 매물 내더라도 그때는 안 팔려도 바로 봄철이나 가을철 이슬철이 되니까 팔리더라. 예. 어떤 가치로? 적정 가치로. 적정 가치로.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내놓게 되면 주로 항상 요 기간 중에 팔리더란 말이에요. 적정 가치는 팔려요. 그런데 10억짜리를 1억에 내놨다. 시장 가치가 안 되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팔릴까? 하루도 안 걸려요. 10억을 1억 해버리면 딱 내자마자 당근 하면서 바로 사서 해버립니다. 바로 사버려요. 이런 것들은 충분한 기회는 아니야. 기회는 합리성이 없어. 왜? 너무 싸니까. 10억짜리를 100억에 내놨대. 예. 평생 못 팔아요. 예. 100년에도 못 팔아. 얘도 뭐지? 기회는 합리성이 없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치가 적정 가치라면, 시장 가치라면 보통 이사들 되니까 팔리더라. 이것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의 자연성은요. 급한 사정이 없어야 됩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싸게 팔겠지. 그렇잖아요.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가치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당사자의 정통성은요. 사는 쪽, 파는 쪽 모두가 그 물건 정보를 빠삭하게 알아야 됩니다. 매도자가 아는 만큼 매수인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속지 않고 살 수 있고 시장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치 접근하게 되면 바로 통합 자정, 자정에 통합하자. 이렇게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에 부동산 가격이 특징하게 되면 빨리 장가 가서 가소장계 이걸로 바로 공부가 끝났고 시장 가치는 또 뭐지? 자정에 통합하자 해서 통합 자정. 제가 확 줄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일반 이론 하게 되면 이걸로 끝. 이 범위를 안 벗어나요. 최근에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밸류와 프라이스. 요 개념을 많이 묻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가격의 일반 이론입니다. 일반 이론.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일반 이론 이제 한 파트 설명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저걸 풀어서 보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 자, 교재가 몇 페이지입니까? 609페이지. 609페이지 봅니다. 609페이지. 자, 609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은 1번, 2번, 3번이 유상유가 나와요. 유용성. 다음 페이지 2번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그래서 유상유 세 가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유용성이 높을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되고 희소가치가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은 높게 발생이 된대요. 그러면 이걸 다 갖추면 뭡니까? 정작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겠지. 돈이 없으면요 가격을 주고받아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요상요 세 가지의 상호작용에 있어 가격은 구체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4번 보게 되면 한 가지 있죠. 이전성. 한 개 더 추가하자. 이전성입니다. 바로 알프레드 링교수입니다. 요 학자를 그 네모칸에 쓰시면 안 돼요. 괄호 뒤에 있으니까 이전성. 괄호 쓰시면 안 돼요. 예. 자, 링 교수가 유상유까지는 인정하겠다. 나는 한 개 더 추가할게 해서 한 개 더 추가시킬 사람이 링 교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합쳐버리면 자, 네 가지가 유상유 이가 돼요. 세 가지는 뭐 유상유, 네 가지는 뭐 유상유 이. 이때 이전성은 괄호 뒤에 있죠. 괄호. 자, 괄호를 쓰자. 괄호는 바로 권리 양도를 말이에요. 권리 이전 또는 권리 양도를 말이에요. 권리 양도. 그러니까 앞에서 봤잖아요. 부동산 가격 가소장계 중에서 소가 뭡니까? 소유권, 기타, 권리 가격이죠. 권리. 부동산은 소유권은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전성하게 되면 우선 부동산을 사는데 얘가 뭡니까? 유효수요. 구매력이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걸 낼 능력이 돼야 됩니다.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내가 잔금을 다 주게 되면 자 반대급부로 뭘 받죠? 등기를 이전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금 다 치르고 권리 필적을 이전받았을 때 모든 거래가 종결이 되고 가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발생 요인하게 되면 자 결과적으로 이전성까지도 포함시키는 학자가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이제 발생연도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 파트는 어려운 파트가 없습니다. 왜? 유상유 또는 유상유 이만 떠올리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은 늘 묻는 것이 뭐 이런 단어들은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또 다음 중에서 부동산 가격 발생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묻게 되면 거저 먹기지. 점수 그냥 주는 거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효율성 이런 말은 없잖아요. 틀린다, 효율성.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형성 요인 일찍에 대한 설명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봅니다. 쉬겠습니다.